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방금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매출이 먼저 발표가 됐는데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오늘 7조 198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이상 상승한 수치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원 넘게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최다치를 기록한 상황인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영향 줄지 출발 증시 월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유가가 급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급락에 대한 수혜주를 찾다 보니 결국 이제 한국전력과 같은 큰 기업들 중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유가가 많이 빠졌다가 물론 이제 급반등을 주긴 했지만 당분간은 저유가 수준이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전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저유가 부분이 결국은 하반기 이후에 실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이익이 4천억대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대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 지속된 석탄 가격 하락이 상반기 중에 반영되고 작년 4분기에 최저를 찍었던 원전 가동률이 최근 회복 국면이기에 실적 개선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분기 발생한 유가 급락이 추가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유가가 이제 전일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반기 내에 유가, 저유가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수혜주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최근에 이제 소재 산업재 내 대다수 업종인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사상 최저의 PBR을 경험하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현재 PBR이 0.16배 정도로서 사상 최저 PBR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기타 소재 산업재의 대형주들이 PBR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지만 실적을 동반한 최저의 PBR을 보고 있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원가 개선에 따른 실적 상승이 확실하게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던 현재 유가 급락의 수혜주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전력에 대한 어떤 호기는 매수의 호기는 지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적 기대감에 현재까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오늘 눌림목이 나온다면 시초가부터 21,500원 구간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일단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5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시장 상황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연결해서 오늘 개장 상황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빨간불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미국 증시가 이틀간의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반등을 했고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양호했습니다. 이런 유가 반등과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장이 상승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장 상승을 좀 보면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상승이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를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보면 반등에 지금 이끌고 있는 주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아서 대형 IT 기술주들을 비롯해서 IT 섹터들이 시장을 좀 강하게 반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어제 조정을 마무리하는 오후장에서 상승 전환할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우리 시장의 특징을 보면 글로벌 증시보다 한 발 앞서서 상승하고 한 발 앞서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좀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와 함께 1분기 실적에 대한 감소폭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간의 시장은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리딩 업체 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어제 먼저 반등을 했던 부분은 역시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라는 부분으로 역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아마도 지금 IT 섹터들이 어제 오후장에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상당히 반등폭이 좀 큰 폭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IT 대형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좀 유효하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들이 생각보다는 1분기에 선방했다라는 부분이 출하량에서 이미 예견이 좀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선전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혹은 온라인 관련된 부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서버용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PC용을 비롯한 메모리들도 재고 확보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둘 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좀 더 양호한 실적을 좀 내보였고 아마도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서 또 SK 하이닉스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구간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주 초반의 전략을, 주 초반에는 조정권으로 좀 염두에 두고, 주 후반부로 가면서 다시 조정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단기 수익 랠리에 동참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급락을 겪은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걱정이 앞서다 보면, 사실 지금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을 보기보다는 종목을 좀 보자. 다만 조정 구간에서는 조금 참을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좋은 종목에 대한 접근을 우선시해서 단기적인 수익 랠리에 좀 동참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섹터를 비롯해서 1분기 실적 바닥으로 대두되고 있는 종목들, 바이오 일부 종목들에서 1분기 실적이 좀 좋았던 종목들, 코로나19 수혜 중에서 단기적인 실적이 받침되는 택배라든지 전자인증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구간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단기 매매에 동참하면서 수익률을 이끌어 나가는 전략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역시 IT주를 비롯해서 1분기 실적이 좀 바닥론 내지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샘플러스 정재훈 전무위원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개장 상황 0.6% 코스피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640선 오르면서 시장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좀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지수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은 코스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코스닥 시장이에요.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61선 언저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자리대가 약 1930포인트대입니다. 근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이제 추가적인 이 부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일단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봐도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제일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스닥 시장도 지금 코스피 지수로만 보게 되면 2000포인트대를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번 그 코로나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가미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밸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을 조정을 받았을 때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들 아마 방송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이 빨간색 선으로 보여 있는 21선입니다. 21선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상방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자리대의 지지는 견고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원체 가파르게 빠졌다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시장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권역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조정을 받았을 때에도 좀 더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3월 시장처럼 뭐 서킷이 걸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종목별의 흐름들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어제 한국 시장이 개파락 출발을 했었어요.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죠. 그거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선반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아시아 시장부터 먼저 선반영이 되고 미국 시장에 넘어가서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한국 시장으로 좀 다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1% 이내로 아마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의 수급입니다. 전날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나왔었어요. 나왔지만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300억대 정도밖에 매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기관 네. 같은 경우는 3천억대 매도가 나왔었죠. 결국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야 돼요.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고 연기금 쪽에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개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 개선이 나와줘야 돼요. 단편적인 부분들만 봐도 4월 17일 날 외국인 쪽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57포인트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시장이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지금 구간에서 오늘 만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1940포인트대까지는 움직여줄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IT 섹터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마 투자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은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죠. 5G,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실적에 대해 있어서 급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유가적인 부분들이에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투기성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못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ETN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 콘텐코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하다라는 거, 유가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인버스를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한 가지 팁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인버스를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코덱스 인버스를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인버스가 지금 저점 자리대가 6,900원, 6,800원 라인대예요. 이 라인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인버스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고 지금은 바닥이다, 바닥권역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바로 그때가 오버슈팅 자리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때 인버스를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짚어주는데 두 분 모두 다 IT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IT 부품,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네. 이외의 섹터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오늘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게 되면 음봉으로 눌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좋았을 때
한국 시장이 좋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지의 여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매수를 해준다라면 주가의 흐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거나 혹은 기관까지 같이 매도가 나온다 하게 된다라면 좀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IT 섹터 중에서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4월 23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어제 다시 한번 189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이상 강세를 나타내면서 63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WTI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17% 넘게 반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3% 가깝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의 SK 하이닉스의 이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매출이 7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 영업이익도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0.7% 상승하면서 49,000원에서 5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합니다. 1% 이상 상승 나오면서 85,0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함께 매수 포지션 나타냈고요. 이와 함께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어제 58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58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강한데요. 4%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18만 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들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LG 생활건강이 2% 이상 상승합니다. 오늘도 시총 8위권 유지하고 있는데 137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 LG화학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 나옵니다. 현대차 1% 넘게 상승하면서 93,700원대에서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피 1900선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1907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데 640선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 2% 이상 상승 나옵니다. 86,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HLB, 보합권, 셀트리온작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권 유지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0.75% 빠지면서 20만 원대 이탈됐고요. KMW가 1.5% 이상 상승 나옵니다. 6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N이 0.3% 강보합권으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3,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10만 원대가 넘어가면서 좀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는 시총 6위권까지 빠지고 있고 현재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CJ ENM이 1% 넘게 빠집니다. 11만 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상승하면서 7만 9천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SK 머트리얼즈가 휴재를 제치고 다시 9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오늘 2% 강세 출발합니다. 15만 7,600원대 그리고 휴재는 현재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오늘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네요. 38만 2천 원대에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전문위원이 연결해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반영되면서 상승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먼저 상승하고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오후장에 우리 시장이 먼저 반전을 이루면서 상승을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 상승분이 좀 일정 부분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상승 구간에는 들어왔지만 IT 종목들도 좀 전에 정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IT 종목들을 좀 추격 매수해서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조금 물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 오후장에도 우리 시장이 반전될 때 삼성전자에서 매수 쪽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반전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매수 쪽으로 출발을 하면서 전체적인 매도 물량이 감소하고 여기에 기관들의 특히 수급을 보시면은 연기금들이 매수 쪽으로 동참을 하면서 매도 물량은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어제 미국 장이 상승은 좀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승 폭에 비해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일단은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서 관망하는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거나 이렇게 좀 상승장애처럼 투자하는 방법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눌려지는 구간에서 조금씩 매수하거나 주도주 위주의 혹은 단기적인 시적 개선주 위주의 매매를 좀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조금씩은 보시되 차라리 종목에 좀 더 집중하면서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단기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시면은 이 수익률 게임에 동참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시장에 대한 생각이나 혹은 이 전체적인 주도주를 좀 길게 보는 전략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좀 배제를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에서 좀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주도주와 단기적인 매매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을 보시되 지금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는 것은 IT 관련 종목들과 함께 1분기 실적이 바닥, 2, 3분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 섹터들로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종목 전략을 좀 펼치시면 지금 장은 이제는 이제 급락을 너무 겁내기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에 좀 동참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전략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이제 제가 IT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IT 종목들이 어제 오후장에 먼저 상승하면서 지금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C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선두에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국내 택배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여기 실적이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있긴 한데 국내 택배 물량의 증가가 이를 좀 커버하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현금을 마련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부분도 차후에 지금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 차원을 한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매수 전환하면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에 있다가 매수 포지션 좀 전환하는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CJ 대한통운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가격 조정은 조금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14만 한 5천 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면은 실적 발표와 함께 오히려 이 이후 구간까지도 조금 상승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좀 짧게 17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 가격은 또 역시 좀 짧게 13만 원 정도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윙 정도의 진입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홍성민 팀장의 테라젠 이텍스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7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염정 팀장의 신풍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7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와 1위에는 반종미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3위는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8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87.5%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파미셀 올라와 있는데요. 3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는데 1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수익 현황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정재훈 위원님도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위원님께서는 오랜만에 좀 출연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좀 매매 전략으로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좀 보니까 네. 이게 수익률을 딱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익률에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그냥 괜찮은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저 수익률에 현혹돼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저는 그냥 괜찮은 종목, 뭐 좋은 종목분들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되면 네.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하면서 이 주식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먼저 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종목씩만 얘기하면 되나요? 일단 두 종목 같이 그냥 뭐 연달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IT 쪽 섹터입니다. 원익 IPS라는 기업이에요. 아마 이 원익 IPS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투자에 대한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삼성 쪽에서 133조 원의 투자를 하죠. 비메모리 쪽에. 그다음에 반도체 시안 공장도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의 투자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삼성 쪽에 있어서의 수혜는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원익 IPS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국내에서 이 원익 IPS처럼 혹은 능가하는 그런 경쟁사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 장비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정도? 뭐 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원익 테라세미콘과 합병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사업 부분들을 좀 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매출은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빅사이클에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도 지금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걸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입찰 건수가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못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땡겨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거기에 따른 수혜, 즉 입찰을 따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당연히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지금 빨간색 선,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에요. 그다음에 검정색 선은 기관의 보유 수량인데요. 더 이상 뭐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진 않고 있고 외국인 쪽과 그다음에 기관 쪽 모두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매수에 대한 이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급락도 나왔고 그다음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해서 별을 5개씩을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 다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 매순간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조금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는 것보다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28,000원짜리대예요. 2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뭐 조금 올라가는 뭐 이런 자리대가 아니라 가보지 못했던 길이죠. 4만 원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2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다음 종목은 조금 가벼운 종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기업인데요.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차트의 모양새로만 좀 봐도요.
일단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부마다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하고 있는 사업이 반도체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보게 되면 삼성이 투자하는 거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뭐 검사 장비 쪽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부분들이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쪽에 있어서는 빅사이클이 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그 이상까지도 투자 계획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 쪽의 디스플레이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특히나 이 QD 쪽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이 1년이 연기가 되면서 내년 하반기에 개최가 될 거예요. 근데 QD 쪽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가동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땡겨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절대로 그 일본 올림픽을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시작을 할 거고 아마 제품이 나오면서 판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삼성 쪽 같은 경우는 D램 쪽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면 인텍플러스는 당연히 수혜를 검사 장비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쪽 섹터도 얼마 전에 뭐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유럽 쪽에 있어서 특별기를 띄워서 보내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인텍플러스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으로는 갤럭시 폴드가 좀 출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여름이 가기 전에 폴더블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여름으로 따져보게 되면 약 8월 말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인텍플러스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금감원의 공시를 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좀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현재가 이 뉴스 종목에 대 있어서 뉴스를 좀 보거나 하게 되면 투자주의, 이런 그 소수 계좌 매수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찝찝한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먼저 선침해를 해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 쪽으로도 뭐 외국인 쪽, 기관 쪽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낮게 잡았어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빠져야 되겠네요. 7,800원권역부터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뭐 일단 가보지 않았던 길이니까 5자리죠. 10,000원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닝 IPS와 인텍플러스 만나보고 왔는데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안트로젠입니다. 오늘 43,0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는데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트로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오히려 안트로진 같은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자면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상당히 커요.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무분별하게 올라가 있던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자리대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역배열권역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4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를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덜어주고 가는 게 좀 좋은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 기업이 조금 눌려서 39,000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하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인데요. 오늘 5.29%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10,000원대에 좀 진입이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나오기도 했고 2거래 연속 상승 나오다가 오늘 역시나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로 묶여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 있던 상황인데 어제 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4월 9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어제도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일단 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호재나 재료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들 수혜로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 역할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번 이슈 때문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꾸준하게 좀 좋아지는 뭐 그런 크지는 않아요. 성장폭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오히려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차라리 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물론 테마성의 종목군들은 대장주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 뭐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올랐어요. 적게 올랐기 때문에 실적도 비슷비슷하고요. 네. 뭐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서 보시거나 아니면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는 기업도 있어요.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전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못 올라갔었죠. 어차피 순환매간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연기금 쪽에서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네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더라도 실적도 그나마 그 세 개 회사 중에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원격 진료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니까 네. 뭐 이런 기업들로 좀 차라리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만나보고 왔는데 비트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이 종목군에 있는 인성정보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3월 30일에 제노레이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미 목표가가 좀 터치가 됐습니다. 9,000원에 도달을 했고 현재 수익률이 42%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죠.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의 상승의 흐름이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또 제노레이 역시도 이제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와 관련해서 어떤 뭐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 뭐 많은 그 세계 여러 그 병원에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그 전체적인 호재 삼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전반적인 뭐 시장이 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의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원격 치료를 비롯해서 새로운 뭐 치료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줄기세포 치료를 비롯해서 뭐 백신 다양하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에서 많이 좀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도 잘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의 어떤 그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승할 때 그래도 좀 좋은 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뭐 다 왔다라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이제 회복이 이제 끝난 거고 전에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은 추가 상승이 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그 상승의 흐름에 따라 일정 정도 조정은 또 할 건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서 추후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좀 장 초반에 비해서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그 지수가 일정 정도 이제 조정권에서 이제 단기 기간 조정권에 접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큰 지수의 흐름보다는 종목별 흐름의 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단 회복하는 종목 그리고 일정 정도 올랐지만 새롭게 이제 가는 종목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앞으로 뭐 재료를 안고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는 어떤 신고가도 내고 이런 양상은 그동안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전반적인 주식을 누르고 있는 그 유동성의 어떤 장의 흐름에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뭐 코로나19라든가 세계 경제, 뭐 제조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가고 있는 종목 중심에서의 조정받고 추가 상승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섹터를 짧게 잡고 매매하는 어떤 투자 전략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이 많이 가고 이런 흐름에서의 어떤 대형주에 국한된 이런 전략보다는 어떤 지금은 섹터에 국한해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장세를 보고 단기간에 어떤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매매를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줌 인터넷이라는 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쇼핑 그리고 뭐 클라우드 재택근무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전체적인 매출과 뭐 매출이 일어나기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보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줌 인터넷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는 주가 흐름이 엄청 크죠.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그 줌 인터넷도 역시 이제 한번 여기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아직은 이제 성적 자체는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은 지금 장세에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검색 시간의 또 증가 이것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그 요인이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갔고 지속적인 그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전반적인 뭐 인터넷 국민 이용률이 뭐 9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PC를 통해서 뭐 거의 누구나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스펙을 통해서 이제 합병을 해갖고 뭐 작년에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그 다양하게 이제 줌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검색 광고에서 한 45%, 디스플레이 27%, 뭐 쇼핑 광고 25%, 기타 이렇게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딥러닝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이런 것을 통해서 검색 기술을 이제 고도화하겠다라는 그런 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에 임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밀렸던 부분이 이제 다 회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지금부터 흐름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상장하고 난 지난 2019년 5월 달 보면은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정도 조정을 받고 일정 정도 물량이 소화를 하고 난다라면은 새로운 가격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낙폭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이후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행히도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쫓아잡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지만 장중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한번 저점 매수는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도달해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대면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최근에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많은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4차 혁명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에 줌인터넷이나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의 낙폭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갖고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장중 저점에 한번 매수를 해보면은 오늘은 새로운 거래량과 새로운 가격, 그동안에 매물이 있었던 시점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지를 종가 무렵에 판단을 한 다음에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따 오후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을 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올라간다는 목표가는 이번에는 한 7,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4,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인터넷 오늘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하다. 하지만 지금 급등 중이니 장 후반에 가서 가격을 체크를 해보고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1900선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이 고점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1909선까지 올라갔다가 1890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에서 포지션을 좀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기관이 큰 폭으로 매도를 합니다. 이 장이 개장한 지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기관이 1,600억 원 넘게 매도를 합니다. 특히나 금투 쪽에서 1,100억 원 넘게 좀 매도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700억 원 넘게 던지지만 오늘도 개인은 매수를 합니다. 특히나 개인의 매수폭이 굉장히 큰데 이 1,600억 원 넘게 현재 이 코스피 시장에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SK 하이닉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2분기의 전망은 더욱더 어둡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인데 1.5% 넘게 빠집니다. 현재 82,6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네이버입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19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도 19만 원 선 여전히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릴린치, UBS 등 이쪽 외국계 창구에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4% 이상 상승하면서 호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빨간불인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좀 특징적인데 오늘 장 초반에 LG 생활건강은 137만 원대까지 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좀 빠지면서 현재는 강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이고 역시나 오늘 LG 생활건강도 외국인 쪽에서 좀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현대차가 9위권 그리고 10위권에는 삼성 SD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 63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네요.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오늘 시작이 고점입니다. 64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다가 37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역시나 3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큰 폭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7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금투 쪽에서 168억 원가량 팔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특징적인 것은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펄어비스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과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1%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SKMW는 오늘 장 초반은 6만 5천 원대까지 진입이 됐었는데 현재 간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6만 4,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시젠은 3.6%가 넘게 빠집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최근 좀 등락폭이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9만 원대까지 이탈됐네요. 어제는 10만 원 선 위에서 좀 거래가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이 다시 한번 9위권에 진입이 됐습니다. 휴젤과 SK머티리얼즈 최근에 9위권과 10위권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휴젤 이 빨간불로 상승 전환이 되면서 38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이상 오르면서 1230원대에서 여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 미국, 유럽 증시가 유가 반등과 추가적인 부양책이 일단 임박함에 따라서 반등 마감을 한 그런 영향을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소 이제 상승을 더 이상 더 많은 상승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로 일어났던 김정은 관련 뉴스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에서는 뭐 상승에 대한 안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그런 전략들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급상으로는 아침에는 외인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매도로 좀 전환을 하면서 현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미 선물지수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 상승 후에 조금 밀릴 가능성 어느 정도 열어두고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재택근무, 그러니까 NI, 네트워크 통합 관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픈베이스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링네트, 오파스넷,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화폐, 금융화, 자동이기 관련주들 또 상승을 주고 있는데 KCT, 청호컴넷 같은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코로나 관련 이슈도 받으면서 오늘도 4차 산업과 잘 맞물려져서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링네트나 알서포트 같은 종목들 기존에 많이 상승을 줬고 눌린 구간을 거친 후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천천히 접근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로봇 관련주들도 데이터 솔루션 같은 종목이 오늘 상승 상한가에 바로 달성을 했고 그 뒤를 따라서 오픈베이스나 로보로고,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언택트 시대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기존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그 추경 편성과 관련을 해가지고 환경생태 보건사업, 조경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과사이익이 계속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어제 추경 편성과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들의 과사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투자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구간 1,750원 구간인데 저 자리에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목표가는 2,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700원 정도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일단 1,600원까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